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루 프라미스 3는 맛배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12번째 미사일 파상 공격에서 처음으로 세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질 미사일은 궤적이 아주 기괴해 앵글로색슨과 유대 미디어들이 춤추는 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국영TV는 어전트란 표정과 함께 세계가 잊지 못할 밤이 될 테니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점령지의 하늘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미사일 공격은 집중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 공사로 사이렌이 울려 퍼질 텐데 방공호 안에서 천천히 말라 죽든지 최대한 빨리 도망가 생명을 구하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도 세질 미사일에 대해 논평하면서 종류나 무게, 폭발물의 양면에서 예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세질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2000km에 달합니다. 탄두 중량은 500에서 1000kg이고 오차 범위는 50m입니다. 탄두가 분리되는 2단 미사일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텔아비브 지역을 표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18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검열 책임자인 코비 만델블리트 준장은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적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국민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든 영상과 출판을 금지하는 비상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배포하면 기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억제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격, 섬멸로 전환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란이 매일 무지막지하게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 상당히 파괴됐습니다. 텔아비브, 하이파 등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서구와 한국 매체들은 이란이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은 결코 어떤 강요에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위협한 데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미디어를 보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벌여 군 지휘관과 핵 과학자들을 암살하는 데 성공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를 정확히 폭격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핵과학과 생물, 유전자 연구기관인 바이즈만 연구소를 파괴했습니다. 또 모사드 본부와 비밀정보부대 건물도 정밀 폭격했습니다. 모사드도 성치 않습니다. 이란은 텔아비브의 금융센터도 정밀 타격했습니다. 증권 거래소 등이 박살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의 C4I 정보센터에 이어 구석구석 다 부수고 있습니다. 또 병원 건물에도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만큼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전역은 아비규환입니다. 서구 매체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충격은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습니다. 아이언돔도 뚫려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군 고위급이 많이 사는 텔아비브의 고급 주택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서구 미디어는 분쟁에서 이란의 사망자가 224명, 부상자가 1277명인 반면 이스라엘은 사망자 30명, 부상자가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 싹 다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은 키예프 정권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한국 매체들은 이란이 패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겁에 질려 차를 타고 피난을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 싸우자는 결의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전역에서 혁명수비대 미사일 공격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에 응했다, 다른 나라를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는 등의 보도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로이터는 이란이 오만 무스카트에 회담을 위한 대표단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이란 외교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은 협상을 하면 자신이 하는데 테헤란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는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면 외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영토, 국민, 존엄,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긍지를 갖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재를 요청했다는 키프로스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메네이가 망명할 경우 러시아가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일각의 보도 역시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관련 보도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가 아니라 10중 9은 다 거짓 정보입니다. 이란이 무슨 큰 난리라도 나서 민심이 흉흉한 것처럼 서구 매체들이 보도하지만 테헤란 시민들은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이란 내 이스라엘 테러 분자는 상당수가 아프간 난민이라는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효과적이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곳에 배치된 대규모 이스라엘 정보기관 네트워크였다고 했습니다. 이란 내 고위층 스파이들은 전형적인 고정간첩으로 현지 반대 세력이나 서방인들에 의해 모집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영토에서 살인, 미사일 유도, 드론 발사 같은 더러운 일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는 이란이 경솔하게 받아준 아프간 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테헤란에서 사보타주를 조직한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을 대거 소탕하고 있으며 테헤란에서 테러를 기도하던 5명이 체포되는데 이들은 칸다하르 출신의 파슈툰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란에는 약 45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떠난 후 탈레반의 보복을 두려워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란은 이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900km 길이의 장벽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작년 말 이란 의회는 내각에 최소한 불법 이주민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자발적 또는 강제로 최소 2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간 난민 대부분은 탈레반이 복귀하자 미군의 부역한 과거가 두려워 외국으로 피신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들은 북부 타지크, 우즈베키스탄의 마약 조직인 마수드와 도스툼을 지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친미적 성향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란은 이들 아프간 난민들을 자비롭게 받아들였지만 이란은 유럽연합처럼 현재 기생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의 돈을 퍼줄 만큼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관대한 러시아처럼 이란이 지역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여러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도 낮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내 아프간 난민들은 테헤란이 서구에 먹히면 유럽연합처럼 기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섭 때 이란에서 테러를 저지를 동기가 충분하다고 자르그라드는 분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이란의 자비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용병, 사보타지 요원이 돼 이란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출신들을 감시하면서 이민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잠재적 테러 분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그동안 중앙아시아 노동자를 받아왔던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를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세계 16개국 뉴스통신사 수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2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정치 과정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회가 단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하 핵시설은 존재하지만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평화적 핵 활동에 따른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란 영토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원자력 발전소 2개를 더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살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은 논의하고 싶지도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한때 이란 친구들에게 방공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방위 분야 관련 항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늘 러시아로부터 위협 문제를 꺼내들어 국민들로부터 돈을 짜내고 정책 실수를 동방으로부터 위협에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을수록 더 잘 믿어진다는 괴벨스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첨언하자면 푸틴 대통령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한국에서도 무슨 난리 났다, 뒤집혔다, 충격, 발칵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워낙 허황되지만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기자들에게 당신네들은 그 말을 믿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은 유럽연합의 주요 경제대국이지만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거부한 탓에 폭스바겐과 포르쉐, 유리와 비료 산업도 죽어가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케스트라 티켓을 사놓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가는 미친 짓을 유럽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인 만큼 지금 그가 하는 일들이 납세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지, 미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지, 결국 미국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계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간접 화법으로 트럼프가 상황을 냉정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